중국 이야기입니다. 아베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병을 핑계로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조기 퇴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을 씹어놓고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예고를 드렸는데, 바로, 월요일이죠. 17일 날, 도쿄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네, 게이오 대학병원. 게이오는 아베 신조의 아마 출신 대학일 거예요. 그죠? 거미 작가?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미쓰비시 재단에 있는 학교 나왔어요. 공부 못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게이오 병원을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시간 동안 검사를 받는 게 막 상중하게 되면서 총리가 아파서 큰일이다. 총리가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정말 잠을 못 자고 이러한 너무 국정에만 몰두하고 건강이 위험하다. 보좌관들한테 제발 그런 거 좀 시간 업무적인데 좀 여유를 풀이하게 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총리는 국가를 위한 일본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이제 건강까지 망가졌다라고 열심히 다민당 내에서 이걸 빨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다 사기입니다. 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게 실질적인 이제 정부 대변이죠. 홍보처 장관이니까 이 사람이 나는 매일 만나고 있는데 직무 열심히 하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 아베 딸랑이들은 지금 아베가 거의 반 죽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원을 찾아간 것도 뭐 통상적인 건강 체크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거를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으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여야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지병설이 다 사기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에 10시에 병원을 간 자체가 정기적으로 있는 스케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원래 정기 검사일도인데 자기가 지발로 걸어가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나 검사해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치료해줘도 아니고 검사해줘요. 그리고 그 검사해줘 얘기를 하면서 한 50명 가까운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마치 이게 중병이 있는 것처럼 이거를 부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베는? 네. 8월 17일은요, 일본 내각이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 스케줄이 있었던 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날짜에 이 부총리 아소다로가 그 재무상을 겸하고 있거든요. 지난 2분기 동안 일본 경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행사가 잡혀 있었던 거야. 근데 일본 2분기 경제 어떻게 됐을까요? 네. 3개월 동안 마이너스 27.8%가 줄었다라고 하는 전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죠. 일본 내각부가 자기들의 어떤 부끄러운 수치를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내놔야 되는 날이었던 거야. 근데 그날 10시에 그 발표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이번 쇼를 한 거죠. 그리고 입원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아베는 너무 아프다. 아베는 쉬어야 된다. 라고 하는 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아베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베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데 이런 꼼수를 꾸며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지금 올림픽이 이제 취소 위기에 왔어요. 이게 단순하게 연기를 했었는데 연기가 아니라 취소로 거의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자봉들을 모집을 안 해요. 기존에 이제 모아놓은 자봉들이 한 25,000명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야. 설문조사를 한 거야. 내년에 연기되면 나올래? 라고 하니까 70% 안 나가.
코로나인데 뭔 자봉이야. 그리고 니네들 자봉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안 줬잖아. 70% 난 안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올림픽을 하려면 자봉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자봉을 배치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추가 자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지금 추가 자봉을 모집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어. 그럼 기존의 자원봉사자를 안 돌리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일본 안에 그 스폰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5개 광고부터 시작하고 당시 방송 광고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각 스폰서 기업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사무실을 현재 갖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에 대비한 임시 사무실을. 근데 그 임시 사무실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계약이 끝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제 8월달 초에 계약이 올림픽이 끝났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8월 초까지 밖에 안 했죠, 계약을. 그럼 만일 내년도에 똑같이 이 올림픽을 해야 된다 그러면 1년 연장을 하고 다시 임시사무소를 연장해야 되거든요. 연장한 기업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스폰서 기업들한테는 우리 올림픽 못합니다 라고 이미 통보가 간 거예요.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발라 넣었는데 계약금으로 집어 넣었는데 만일 이게 내년도에 강행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나가죠. 그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고 준비하고 홍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업체도 이러한 임시사무소 연장을 한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못 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두 가지 증거만 보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표만 이제 미적미적 쥐고 있는 거야.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고, 코로나는 이게 진정도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코로나에, 올림픽에 이 경제까지 이렇게 작살난 상태에서 내가 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지지율도 지금 30% 밑으로 떨어진, 이 고민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아베가 이거를 사임하게 된다고 치면 그 후보자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총재라 그러죠. 일본에서는 자민당의 총재가 돼야 수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민당의 총재로 누가 갈 거냐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이시바 시게루가 제일 주명하다라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지금 총재 경선을 붙으면 아베가 밀고 있는 그 고이즈미 같은 환경상 같은 경우가 2위인데 2위임에도 1위와 격차가 심한 2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베 뒤를 봐줄 수 있는 후계자를 앉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가 올라오면 이시바 시게루는 바로 아베가 해왔던 모든 정책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놈이거든. 원래 이시바 시게루는 아베노믹스를 철저하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재정 확대를 절대 이렇게 내각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법으로 정해놓고 법에서 할 수 있게끔 이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늘 주장해왔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베가 돈을 계속 찍어내고 마스크니 뭐 이런 데다가 엉뚱한 데다 돈을 다 엉뚱한 데 써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미겨 살리고 골판지에 회사하는 형 미겨 살리고 이런 짓거리를 용납을 안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가 지금 총재가 되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블루베리. 네, 즙이 나왔어요. 블루. 80g 30팩 한 박스를 만드셨다네요. 인공적인 단맛이 하나도 안 들어간 정말 블루베리만 뚝 짠 거 있잖아요. 30포를 만드는데 4kg 정도가 들어가신대요. 살균도 다 돼 있기 때문에 2년간은 그거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베의 보관은 뭐냐? 지금 부수상이죠. 부수상인 이 아소다로를 직무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병으로 어려우니까 입원을 시킨 다음에 새로 총재를 뽑는 게 아니라 임시로 아소다로가 그 권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내년도까지 끌고 가다가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순쯤 돼가지고 국회 예산을 해. 그러니까 이 부총재 이름으로 그 부수상의 권한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재선거를 해갖고 전체적으로 선거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승리를 하면 지네 일본 회의파들이 승리를 하면 거기에서 자기가 뽑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밀고 싶은 아베파가 밀고 싶은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부수상인 아소다로가 직무대행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수상이 넘어가서 직무대행 체제로 2개월 이상을 국가를 운영했던 체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말이죠. 일본 그 자민당 안에는 총재가 아베인데 부총재가 공석입니다. 이걸 왜 공석으로 아직까지 아베가 비워놨는지 모르겠어요. 2인자를 어떻게 안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베는 사연임을 노리고 있는 차였기 때문에 아마 자신한테 이제 더는 경쟁자가 없다. 어차피 내가 계속 할 거야 라는 차원에서 자민당 안에서도 부총재를 안 뽑은 것 같습니다. 역대적으로 이런 내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제 그 내각 안에서 기존에 이제 불만 세력들, 그러니까 아베의 친구들만 전부 강요에 올랐잖아요. 장관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소외됐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반아베파로 결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시바 스게루가 사실상 차기 총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선거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국회 예산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아베가 지금 아픈 상태에서 국회 해산되고 이게 이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아베는 자기 실력이 없어서 또는 자기가 정치를 잘못해서 사임한 게 아니라 병 때문에 사임한 게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이 남은 숙제를, 코로나 문제, 올림픽 취소 문제, 경제 문제, 앞으로 외교 문제, 한일 갈등, 이 모든 것들은 다음 세대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8월 25일 날쯤 아베가 사임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사임을 안 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되면 아마 딱 한 달 정도는 더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날 그 정도에 저는 일본 국회가 해산될 거다, 아니면 9월 10일 날쯤 해산될 거다 라고 하는 어떤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미 이제 포스트 아베 세력들, 그러니까 아베를 중심으로 인해서 뭉치고 있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야당이 다시 합당을 한다라고 하는 발표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 정계 안에서, 야, 곧 선거야. 선거인데 또 자민당 상대로 싸워야 돼. 그러면 자민당이 모든 지역구에서, 여기 중선거구니까 1등은 다 먹어갈 거고, 자 2등 자리를 노리고 나머지 군소 야당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우리 단일화 안 하면 그나마 두 번째 자리까지 자민당 이 후보한테 주게 되니까 우리끼리 합쳐갖고, 야당이 합쳐가지고 과반수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견제를 갈 수 있는 30-40%라도 좀 의석을 좀 얻어보자. 이게 이제 일본 야당의 스케줄인 거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베가 완전히 깨끗하게 물러나 버리면 정치적인 이슈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왜? 아베는 실패했다라고 자민당을 공격하면 되니까. 근데 아베가 아파서 드러넣어버린 상황에서 아베를 공격하면 오히려 이게 이제 동정표로 바뀌어가지고 선거에 불리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전부 다 갔으면, 또 아베 대신에 이제 반대편 세력들은 사임을 해줬으면 하고 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임은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7일 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 실적 발표를 담당할 사람이 아소다로였습니다. 부총재 겸 재무상이니까요. 근데 15일 날 아소다로하고 아베가
은밀하게 이렇게 만났다네요. 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정국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했더니 요 17일 날 이번 이걸로 해갖고 쇼를 치는 걸로 아마 그때 아마 서로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부총리 체제, 부총재 체제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어가려고 하는 일본의 꼼수 과연 가능한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시바 시게루라는 인물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차기의 가능성이 큰 인물이긴 합니다만 자민당 안에는 그닥 계파가 적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1선이고 자민당의 간사장도 하기는 했는데 도토리온이라고 시골 출신이고요. 은행원 출신이에요. 은행원 출신으로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친구였던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수상까지 했었던 얘는 다나카 수상이죠. 네, 그 사람 계파로 들어가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베하고 또 아소다로 지금의 이제 부총리로 있는 아소다로 내각에 전부 다 입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국방 또 뭐 농업 이쪽에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던 게 시골 출신이니까 농업을 알 것이고요. 국방상을 했기 때문에 국방 안보 부분에서도 이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즌에 이런 이시바 시게루가 인기를 끌고 있는 비결이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베하고 너무 정책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베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사람을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 중에 가능성 있는 아소다로는 전에 이제 2008년도에 수상을 한번 해봤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전 수상이 지금 부수상을 하고 있는 거지. 아베 밑에 가서 딸랑딸랑이를 하고 있는데 아베보다 무소 나이가 16살이 많아요. 80입니다 지금 나이가. 80인 상황에서 다시 총리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더 이상의 정치는 없을 걸로 보고 아마 생애 마지막 피날레를 부수상으로서의 직무대행으로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익 계산 안에서 아베는 지금의 아소다로한테 물려주는 게 지금의 이제 국방상으로 고노다로라든지 전혀 어떻게 가능성이 안 보이는 펀쿨색자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놈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나마 오랜 정치적 동지였던 아소다로하고 뭘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짝짝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소다로가 1차 아베 내각이 실패해서 그때도 유병설이었죠. 그때도 이제 토혈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총리직을 사임하고 난 그 다음 국회에서 아베의 직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거든요. 요게 이제 한 12년 만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굉장히 오랜 동학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2004년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서로 자리 승계를 했었고 이번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자리 승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